작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비트코인 시장 드디어 강세 신호가 켜졌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시그널이 뜬 상황인데요. 이 가격만 살짝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도대체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어떤 신호인지부터 짚어볼게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 측에서 만든 크립토 히트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시장의 체온계 같은 지표인데 이 지수가 상당히 식었다, 이제 좀 저렴해졌다, 이런 수준으로 내려온 게 지난 2025년 4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16.8%라는 수치인데요. 이게 저평가 구간의 의미를 하는 거고,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이 시장의 매도 과잉이 끝났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표를 만든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요. 시장 체력이 안정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가는 코인들도 많아졌다. 무서워서 던지는 매도세는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차트 하나만 본 누군가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구조적인 신호라는 점에서 그 무기가 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큰 손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낙관론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펀드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빌 밀러, 그분이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준비를 끝마쳤다. 기술적인 지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작년 당시 가격이 부진했었지만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라는 점도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거는 이 대목인데요.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스탠스가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미국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 측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이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은행들도 보고서를 내가지고 이 법이 통과한 다음에는 기관 투자 장벽이 확 낮아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기관들을 설문조사 해보니까 35%는 규제 불확실성이 발목이라고 답을 했고 정작 암호화폐에 투자한 비중은 평균 7%밖에 안 되는데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71%가 앞으로 1년 안에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법만 뒷받침돼주면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자본들을 들어오겠다는 뜻이겠죠. 이 정리하자면요. 시장 내부 데이터, 큰손 투자자의 시각, 그리고 제도 변화 조짐까지 이 세 가지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라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드디어 바뀌려고 한다는 정확한 신호탄이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먼저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이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24년, 2025년 내내 이 시중에 돈줄이 꽉 조였습니다. 성장주도 코인도 힘을 못 썼던 배경인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멈췄죠. 경기가 슬슬 식어가니까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돈을 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의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거고 돈이 비쌀 때는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갔었지만 이 돈이 다시 저렴해지고 또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은 넘치는 유동성이 갈 곳을 찾게 되거든요. 이 그동안 은행 예금이라거나 국채만 쳐다보던 자금들이 주식과 암호화폐처럼 수익을 찾아가지고 산만리를 떠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달러의 독주 체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부터 작년까지는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달러랑 미 국채로 몰렸어요. 워낙에 금리도 미국이 제일 높고 안전하다 보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이 미국의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러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처를 둘러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른 곳에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도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 거고 과거에도 달러가 약세일 때 이 비트코인이 강세인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 전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함께 볼까요?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금리 압박이 줄어드니까 성장주의 숨통이 트인 건데 이 투자 분위기가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 실제로 한동안 거의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테슬라, 나스닥 지수 동반 오를 때 비트코인도 올라갔고 또 반대로 꺾일 때는 같이 조정받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 월가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뜻인 거고 거기에 비트코인도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코인 관련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 채굴회사 주가예요. 이런 주식들이 작년에 폭락했었다가 요즘에 눈에 띄게 반등을 했고요. 주식 투자자들 눈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이런 신호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 경험상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도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거시환경은 이렇게 돈과 투자 심리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정학적인 위험,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적인 악재들입니다. 최근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 사건이 있었죠. 옛날 같았으면 전쟁 날지 모른다. 이러면 주식은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뉴스 나올 때 확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금값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즉 위험 상황에서 피신하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물론 어디까지나 일각의 움직임일 뿐이고요. 큰 충격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위험 회피 수단 정도로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정치 지정학적인 리스크 회피처 역할까지도 살짝 얻어가고 있다는 거. 이 시장 인식 지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판도 변화의 한 가지 단면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부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이번 반등이 비트코인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통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될 때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더리움, 주요 알트들이 따라오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양상으로 나오려는 찰나로 보입니다. 이 바네크 지수에서도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코인들의 증가를 언급을 했고,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앞지르는 날도 있었고요. 솔라나, 폴카닷 같은 대형 알트들도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이 돌았을 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딱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난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빼고 다들 관심 바뀌었었지만 이제 다음 건 뭐지 하면서 알트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보면 이런 변화가 더 확실해집니다. 먼저 기관 자금부터 살펴볼까요? 2024년 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모두가 놀랐었죠. 그리고 그 ETF들로 2025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100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고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기관과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익숙한 ETF 형태로라면은 비트코인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마치 물꼬를 튼 셈이겠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시장 강세 신호가 포착되니까 ETF를 통해서 추가 진입하고자 하는 돈들이 슬슬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 설문처럼 이 많은 기관들이 법만 뒷받침되어주면은 투자 비중을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설문 결과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집단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규제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러면은 들어가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이 정도 마음만 먹었다면은 점진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유입들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 이 눈에 띄는 게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런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분야 인력 채용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런칭 채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손들은 시동 걸어놓고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는 중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측면도 보겠습니다. 이 작년 폭락 당시에 많이 떠나갔던 개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온체인 데이트라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상에서 활동하는 지갑수가 다시 늘어나고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해서 거래하려는 움직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물론 아직까지 개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용히 문을 연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약한 기미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불길이 되고는 했었죠. 그리고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반대로 감소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서 빼내가지고 자기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통 강력한 홀더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홀더라는 거는 한 번 사면 잘 안 파는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3분의 2 이상이 6개월 넘게 그대로 보유되고 있다고 해요. 작년 당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들 던졌었지만 그 물량을 받아간 신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꽉 잡고 절대로 안 팔고 안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수요가 들어올 때 이 공급이 달려가지고 가격이 튕겨오르기 쉬운 구조가 되겠죠. 이번 강세장의 근본에서는 바로 이런 공급 측의 구조 변화도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랑 청산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미끄러진 적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선물 시장에 쌓였던 고 레버리지 포션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속된 말로 과열을 시키는 약재료로 크게 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들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현물 위주로만 거래를 했고 선물 포지션도 크게 줄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 반등이랑 함께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 베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요. 만약에 한두 달 무서운 속도로 상승한다?
또 과열 경고 등이 켜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행인 거는 이번 사이클에는 제도권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거래소들이 예전처럼 무작정 100배, 125배 이런 미친 레버리지를 부추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해졌달까요? 그래서 적정선의 레버리지 유입은 오히려 상승 탄력을 더해주는 연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나치게 빚을 동원한 투기가 쌓이고 있진 않은가? 이거는 계속 경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투자 전략 말할 때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가격 상승의 재료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새로운 불마켓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 가능성을 점점 더 높게 보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 2년과 비교해가지고 판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빌 밀러가 미국 정부 스탠스가 우호적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불과 2022년 그리고 2023년만 해도 미국 SEC에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고 규제가 미흡해서 투자자가 망했었고요.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그 기류가 전부 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SEC가 ETF 승인해주고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들 통과시켜 나가고 이제는 상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된 겁니다. 유럽은 이미 미카 법안으로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넣었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업들과 은행들도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 JP 모건 같은 은행들은 예전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을 만들고 있고요. 자체 디지털 코인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규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기들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금융권이 비트코인은 범죄나 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사업기회 잡자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랑 인식들이 성숙 단계로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단타로 접근하시면 항상 마음이 먼저 흔들려요.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현물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확인하셔도 좋고요. 비트코인 본체의 상황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전세계 채굴업자들이 투자를 이어가는 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의 생존력과 희소성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고 아무리 가격이 출렁여도 네트워크가 끄떡없으면 신뢰가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반감기도 지나서 앞으로는 신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는다? 당연히 가격이 우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들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그 토대에 눈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공급은 정해져 있고 이제 제도권도 인정하려고 하네.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사이클이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의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작년 폭락 때 크게 데인 분들은 또 오른 척 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반신반의하고 계실 거고 운 좋게 저점에 산 분들은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기대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에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러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 사이클을 돌아봤을 때 진짜 상승장 초입에서는 대중이 확신을 못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2019년, 2020년 초만 해도 이번엔 다르다, 안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죠. 그러다가 2020년 후반부터 막상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전부 다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강수장 초기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 이유가 뭐냐? 이미 모두가 낙관하면 더 살 사람이 없겠지만 반대로 절반쯤은 의심하면 아직까지 살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희망 단계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공포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광적인 탐욕 단계도 아닌 어딘가 중립과 낙관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상태예요. 미국 월가 격언에서도 비관 속에서 매수하고 낙관 속에서 매도해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 격언대로라면은 적어도 지금 끝없는 비관에 잠식된 시기는 지났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달려들지도 말자입니다. 구조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너무 늦을까봐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애초에 진짜 상승장은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불과 며칠 사이에 기회가 전부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조급함은 판단 미스를 낳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10에서 20% 상승하는 날에는요. 오히려 숨고르기 이후를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지금 가진 현금이 있다면은 여러 번 나눠가지고 조정 나올 때마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세 신호가 나온 거는 시장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알려준 셈이겠죠. 이 반대로 이미 투자 중인데 지난번 폭락을 경험하면서 너무 불안하셨다면은 이번엔 미리 대응책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한 목표 가격대가 오면은 일부 익절하셔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이 비중이 너무 큰 알트가 있다면은 조금 줄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이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즐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폭이 크면은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때 원칙 없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에 휘둘리다가 결국에 꼭지에 사서 바닥에 파는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희망적인 소식이 많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인하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영영 기회를 놓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이 시장은 돌고 돈다는 오래된 진리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냉랭했던 크립토 윈터,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한꺼번에 꽃이 피진 않죠. 찬바람이랑 따뜻한 바람이 교차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계절이 바뀝니다. 이번 사이클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면서 그 흐름에 올라타시되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도 대비할 줄 아셔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에서 2025년 4월달 이후에 첫 번째 비트코인 강세 신호가 뜬 이유는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 깔려있는 정교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그 신호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일일 겁니다. 이 무리한 꿈도 지나친 공포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가오는 시장의 판도 변화를 차분하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어쩌면 진짜 기회가 움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 몰라요. 이 긴 하락장의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남들이 여전히 의심할 때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신 분들만이 다가오는 봄의 온기를 가장 먼저 누릴 자격이 있겠죠. 이 공포를 넘어선 우리 구독자분들의 용기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만나서 마침내 따뜻한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어렵게 접근할수록 더 꼬이고요. 기본 원칙을 지킬수록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로 끝도 없죠. 시장의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한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이 당연한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대부분 이 원칙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걸로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판다? 그런 매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는 그때, 그 순간부터 투자는 스트레스가 되고 실망감만 남게 된다는 거. 중요한 게 뭐냐?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적당하게 단기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연습. 그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로 매도하는 이 팔아가지고 우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서 매수랑 매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투자가 안정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걷기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신의 영역처럼 날아다니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투자 경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사서 3년 동안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 3년이 진짜 경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여러 가지 실패들 겪으면서 아쉬움도 겪으면서 이 시장과 부딪힌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비로소 내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그리고 알트 단기 종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고 나서 더 올라도 박수치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마셔야 됩니다. 특히나 단기 종목을 접근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계획은 10% 수익을 목표로 진입했는데 막상 10% 수익이 나오면은 대부분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에 수익 실현 안 하다가 신기하게 마이너스 %로 바뀌었을 때 매도를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박수 칠 때 떠날 줄도 알아야지 투자 시장이 재밌는 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요, 결국에 시장은 누군가 100만원 손실을 보면 또 누군가는 100만원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인 것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리플도 조금만 욕심을 내리시고요.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매수한 평균 가격 그리고 내가 팔고
팔고 싶은 가격에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연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반등이 나올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해서 4,000원까지 올라오는 속도랑 시장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회복하는 속도랑의 차이점, 여기에 대한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정답은 없죠.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조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모든 걸 떠나서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건강하게 보유하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결국에 매수랑 매도를 어떻게 잘 섞어가느냐. 시장이 좋다, 리플이 좋다 이런 말만 믿고 고점에서 들어간 매수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바닥에서 던져버리고 코인 시장 자체를 떠나게 만든 그 손절 매도, 그게 바로 내 투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흐름을 내 매매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체감이 분명 달라지게 될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잘 마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을 반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을 가볍게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